네,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 SD1 관련된 세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Secure DI에 관련된 기능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구축에 대한 모범 사례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지난주에서 제가 맡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이 전문가들 분들로 김창덕 이사, 가순환 이사, 김지영 프로, 심준달 프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에 처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A 패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all 패널리스트에 보내주셔야만이 저희 다른 이 전문가분들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혹시 무슨 어떤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손들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TX 언더바 코리안 걸뱅이 시스코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Secure DIA의 다양한 구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ecure DIA의 이점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구축에 대한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오늘 어젠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Secure DI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또 Secure DI에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준비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Secure D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기능 방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또 라이센스 방면에서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Deployment Best Practice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축에 관련된 어떤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저희 랩 환경을 통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어떻게 저희 vManage 아니면 또 매니저 이 GUI에서 활성화를 하는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 Secure DI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Secure DI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DIA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IA라고 하는 것은 Direct Internet Access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이나 저희 분산된 어떤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트래픽이라거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트래픽은 모두 저희 본사나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DIA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이제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함으로써 어떤 이 애플리케이션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 말하는 이 Secure DI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DI 연결에 보안을 더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점에서 직접 이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위협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ecure DI를 통해서 각 지점에서 이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가시성을 유지를 하면서 또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cure DI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다양한 지점의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ecure DI들이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DIA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IA가 왜 필요한지, 약간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DIA의 결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가시성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이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저희 본사나 아니면 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런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제어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DI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중앙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트래픽의 흐름을 추적을 하거나 또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많이 감소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놓칠 수 있는 위험도 따라서 커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Secure DI에는 이러한 가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보안 기능과 또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가 이제 지점에서도 인터넷 트래픽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격 표면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경우에 우리 이 네트워크는 외부 위협에 더욱 노출이 많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뭐 보안 경계를 설정할 때보다 이제 지점에서 보안 솔루션을 이제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 표면이 확장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Secure DI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점에서도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여서 모든 이제 인터넷 연결 지점에서 일관된 보안성을 유지를 하고 또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뭐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cure DI가 필요한 세 번째 뭐 이유라고 하면 이제 지점에서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각 지점에 별도로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제 이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엣지 스위치에 대한 하드웨어 구입뿐만 아니라 이런 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 또 업그레이드, 이제 관리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특히 저희가 지점이 많은 이런 큰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cure DI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각 지점에 우리는 이제 별도의 보안 장비를 설치를 하지 않고도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는 WAN 엣지 장비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ecure DI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점에서의 보안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운영 리스크의 증가가 될 텐데요. 사실 여러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을 할 경우에 이제 각 지점의 보안 상태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네트워크의 관리에 복잡성을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보안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Secure DI에는 이런 중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각 지점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 집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vManage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관성 있게 우리 모든 지점 사이트들에 모두 배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 집중형의 관리를 통해서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Secure DI에는 가시성 확보, 그리고 공격 표면 축소, 또 비용 절감, 그리고 운영 리스크 감소, 이런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Secure DI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Secure DI의 이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Secure DI의 이점은 네트워크 관리와 보안을 단순화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가지로 리스트를 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자동화된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Secure DI에는 복잡한 보안 설정이나 이제 관리 작업을 모두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vManage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를 자동화된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vManage를 통하게 되시면은 이제 지점별로 개별적인 보안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일관된 보안 정책을 모든 지점에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ecure DI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네트워크 운영을 더 쉽고 또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보안 소전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점에 추가 보안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감소된다는 것이 될 텐데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우리가 각 지점마다 뭐 별도의 보안 장비, 예를 들어서 뭐 방화벽이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만 이제 시큐어 DI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점에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장비에 내장된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 구매뿐만 아니라 설치, 유지 보수, 또 이런 관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모두 줄여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인프라의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entralized Management, 말 그대로 뭐 중앙 집중식의 관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니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중앙에서 보안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제 모든 지점에 대한 보안 설정과 모니터링을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일관되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위협을 더 쉽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집중식의 관리 덕분에 보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지점별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포괄적인 SD-WAN 보안이 될 텐데요. 이제 이 Secure DI에는 이제 SD-WAN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뿐만 아니라 내부 트래픽도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URL 필터링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IDS, IPS 이런 뭐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 상태를 강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 이점들을 통해서 이제 Secure DI는 네트워크 보안과 관리의 복잡성을 크게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원격 지점이 있는데요. 리모트 사이트가 왼쪽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데이터 센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사이트에는 유저가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는 직접 이제 DI를 통해서 우리 SaaS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D-WAN 오버레이의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모두 전송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 트래픽 많이 말씀드리는 뭐 이 세일즈포스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DI를 통해서 직접 인터넷을 연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대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네트워크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DI를 통해서 방문을 할 때, 네트워크에 방문을 할 때 어떻게 이런 트래픽을 보호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될 텐데요. 이런 기능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5가지는 먼저 파이어wall, 방화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이 지점에서 인터넷으로 나가기 전에 방화벽을 통해서 보호가 되며 또 애플리케이션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IPS, IDS 기능이 될 텐데요. 이 네트워크에 침입하려는 어떤 시도를 탐지를 하고 차단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RL 필터링이 될 텐데요. 이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려는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URL을 필터링하여서 악성 사이트나 불필요한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앰프 기능이 될 텐데요. 이제 지점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런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S 웹 레이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트래픽의 도메인 이름, 이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가 되겠죠. 그래서 DNS 리퀘스트를 검사해서 악성 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를 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기능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기능은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클라우드와의 통합을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DNS 계층의 보안 그리고 M4의 통합을 통한 이제 파일에 대한 검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것은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그리고 IPS, 그리고 URL 필터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세션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더 풀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Secure D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는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그리고 WAN 엣지 장비에 대한 구축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SD-WAN 패브릭을 구축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보안 기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최소 요구되는 이제 iOS XE, SD-WAN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원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비에 대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웹 트래픽을 위한 이제 로컬 인터넷 이제 로컬 브레이크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니저 폴리시를 통해서 DIA를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SDN에서 D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Centralized Data Policy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I의 트래픽에 대한 활성화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상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노트 엔진 활성화를 위한 이 가상 이미지 업로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점 사이트의 매니지 장비에 이제 IPS 아니면 AMP 또는 URL 필터링과 같은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시려면은 먼저 이 시스코 웹사이트에서 UTD 엔진을 다운로드 하셔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이런 다운로드한 이 TAR 파일을 vManage 소프트웨어 저장소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정책이 manage 라우터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니저 저장소에서 TAR 파일이 자동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는 manage 장비로 다운로드 되어서 필요한 가상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IPS, AMP, URL 필터링, 즉 앞서 말씀드렸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려는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실 때 필요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될 텐데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프로파일 템플릿을 만드셔야 되겠고 또 시큐리티 폴리시에서 먼저 사전에 리스트를 만드셔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폴리시를 만드실 때 하나하나 만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옵션 이제 선택항으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말하는 이 스레트 그리드의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때 이 TG 클라우드와 연동을 통해서 우리가 파일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 7번에서 말씀드리는 엄브렐라 API 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엄브렐라와의 통합을 사용하실 때 이제 API 키를 우리 매니저 대시보드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CO 어카운트를 만약에 이제 로그인을 하셨다라고 할 때는 자동으로 엄브렐라 키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동으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비에 대한 준비 단계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라이센스에서 준비한 이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센스도 지난번에 사실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능들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DNA 라이센스는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Essentials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기능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화 비용은 이 Essentials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URL 필터링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URL 필터링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고급적인 URL 필터링 아니면 엄브렐라와의 통합 그리고 또 이제 URL 필터링을 모두 활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웹레이어 시큐리티도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리미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구축에 대한 이런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보안에 대한 구축, 시큐어디아에 대한 구축은 매니저 대시보드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I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안 기능을 활성화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는 저희가 시큐리티 폴리시를 통해서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폴리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제 새로운 시크릿 폴리시를 추가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즈케이스 시나리오별로 유즈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컴플라이언스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게스트 액세스 아니면은 다이렉트 클라우드 액세스 그리고 여기에서 DIA로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QoE로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 아예 커스터마이즈로 해서 나에게 맞는 이런 시큐리티 폴리시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따가 제가 데모에서도 잠깐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크릿 폴리시를 만드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큐어 DI를 활성화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아니면 라이센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사용을 하시려는 보안 기능에 대한 최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IPS 기능을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IPS 시그니처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를 이네블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세팅에서 IPS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부터가 이제 실제 우리가 설정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에서 이제 폴리시를 생성을 해서 만드시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용도에 따라서 시큐리티 폴리시를 만드신 다음에는 이 폴리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는 장비에 푸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장비로 내려지는 부분은 우리가 디바이스 템플릿을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매니지 장비로 들어가셔서 시큐리티 폴리시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 시큐리티 폴리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장비로 다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비에서 이 시큐리티 기능들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폴리시가 장비에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빠르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시면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데모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환경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시뮬레이트 된 환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신다면은 네, 20.11점대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화면을 좀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관련된 기능들도 저희가 컨피그레이션에 속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두 이 컨피그레이션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큐리티 탭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 폴리시를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화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큐리티 폴리시를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아까 이 준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이 IPS 시그니처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PS 기능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IPS 시그니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스템 세팅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UTD 엔진에 대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UTD 스노트 엔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에디트를 통해서 만약에 24시간마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S 시그니처를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은 이 cisco.com 여러분들의 CCO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 24시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료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큐리티 대시보드를 통해서 폴리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큐리티 폴리시를 만드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 본다면은 이제 Add Security Policy를 클릭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나리오에 맞게 클릭을 하셔서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DI 기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Direct Internet Access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큐리티 폴리시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방화벽에 대한 설정, 두 번째로는 IPS, 그리고 URL 필터링, 그리고 AMP, DNS, 그리고 저희가 또 TLS, SLS, 이 디크립션 기능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URL 필터링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기타 단계들은 넥스트를 해서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자유롭게 조합을 하셔서 우리 환경에 맞는 이 시큐리티 폴리시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세션에서는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이 Add Firewall Policy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뭐 새로 하나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폴리시를 이제 임포트하거나 아니면은 커피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먼저 상단에 이제 전 페어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용하려는 존이 되겠죠.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존베이스,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파이어월은 존베이스 파이어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스 존, 데스티네이션 존을 선택하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셀프 존 아니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 존은 아웃사이드 존 이렇게 선택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이 방어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어벽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add 룰을 통해서 새로운 룰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뭐 룰에 대해서 이름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액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에는 drop, pass, 그리고 inspect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아래에서 구체적인 룰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뭐 소스 아니면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 그리고 앞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인식을 하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룰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두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고 여기에 네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리시, 이 파이어워 폴리시 네임을 설정하시고 디스크립션까지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방어벽 폴리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폴리시를 임포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고 넥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IPS 폴리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 새로 만드는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타겟 그리고 policy behavior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타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겟 VPN이 됩니다. 그래서 이 IPS 정책을 어떤 VPN에 사용할지, 어떤 VPN에서 활용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들이 모두 VPN 10번 VPN에 속했다고 하면은 VPN 10 아니면 VPN 20 이런 형식으로 타겟 VPN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licy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액션이 되겠죠.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 IPS, 이 inspection mode, signature, alert 세 가지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inspection mode 같은 경우에는 detection mode, protection mode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etection mode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검사를 하고 경고를 보고를 하지만 어떤 공격을 차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차단을 하는, 방어를 하는 액션을까지 실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프로텍션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그니처 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 시그니처 세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CVSS 스코어를 활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CVSS 8점, 9점, 10점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이 밸런스드 같은 경우에는 CBSS 스코어 9점 이상의 취약점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밸런스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면서 보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니처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커넥티비티가 될 텐데요. 이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CBSS 스코어 10점 이상의 이제 10점에 대한 취약점을 모두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옵션보다 추가되는 규칙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을 우선시할 때 커넥티비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큐리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CVSS 스코어 8점 이상의 취약점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하지만 시스템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뭐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더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드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이트리스트 설정과 이 얼러트 로그 레벨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시그니처 세트를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얼러트 레벨 같은 경우는 이 얼러트를 받으실 때 어느 레벨의 얼러트를 받으실지 추가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캔슬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다음은 이제 URL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 필터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 그리고 policy behavior 두 가지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타겟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떤 VPN에서 활용할지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olicy behavior에서는 이제 이 세 개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웹 필터 그리고 블록 페이지 서버 얼러트 세 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이 웹 필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웹사이트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지, 어떤 URL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지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URL 또는 이 특정 VPN에서 특정 URL을 차단 또는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블로그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뭐 도박 사이트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이밍 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블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 허용을 하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제 나는 이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싶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블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방문을 하지 않으려는 사이트에 대해서 블록하는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웹 레퓨테이션이 되는데요. 이 웹 레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를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5가지 지표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택한 사이트에 대한 웹 평판에 따라서 이 차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어드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타 추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블랙 리스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나는 이제 바이파스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화이트 리스트를 선택하여서 이제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블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블랙 리스트에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페이지 서버에 대한 설정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특정 이제 블록된 사이트를 방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텐트는 지금 뭐 당신이 지금 방문하려는 사이트는 디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우리가 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블록된 사이트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아예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뭐 자사 사이트에로 이 리다이렉트라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얼러트 로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얼러트를 받아볼지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용자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나는 얼러트를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화이트리스트, 아니면은 웹평판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모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URL 필터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캔슬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앰프 기능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제 이 화면 자체는 이제 앞서와 비슷한 하나의 비슷하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일단 타겟 VPN을 설정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이 폴리시에 대한 동작을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VPN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특정 VPN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앰프 클라우드 리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앰프 클라우드 리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얼러트 레벨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일 어널리시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레이트 그리드 클라우드 통합을 통해서 파일 분석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분석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이제 API 키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셀렉트 그리드 API 키를 입력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제 샌드박스에서 우리가 오픈을 해서 이 파일이 실제로 나의 시스템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파일 타입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모든 타입에 대해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특정 파일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얼러트 로그 레벨은 앞서와 비슷하게 이 로그 레벨을 어느 정도 레벨로 받아볼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캔슬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 DNS 시큐리티 폴리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 추가를 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 부분도 비슷하게 타겟 VPN 그리고 이 폴리시 비헤이비어 두 가지 부분이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VPN에 대해서 이 DNS 폴리시를 적용을 할지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구체적인 폴리시에 대한 동작은 이 아래에서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이 DNS 폴리시를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엄브렐라와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CCO 어카운트를 이미 여기에서 통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로컬 도메인에 대한 바이파스 리스트도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아래에서
어드밴스드 기능을 통해서 DNS 스크립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브렐라와의 통합을 하시게 되면은 이 DNS 레이어 시큐리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TLS, SLS 디크립션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우리가 사실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트래픽 같은 거는 모두 암호화된 트래픽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SD-WAN에서 지원하는 이 TLS, SLS 디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버커화를 하여서 SD-WAN 장치에서 이제 트래픽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기능들도 이 추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폴리시 설정들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폴리시 서머리 부분에서 이제 이 전반적인 우리가 설정한 시크릿 폴리시에 대해서 네임을 넣으신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아랫부분에 이제 추가로 폴리시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스피드 로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SL 로깅을 만약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VPN을 지정하신 다음에 서버 IP를 넣으시면은 이제 하이스피드 로깅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형식으로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은 세이브 폴리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시큐리티 폴리시가 리스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 먼저 캔슬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 텐데요. 만약에 방금 제가 세이브 폴리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새로 추가한 폴리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폴리시에 대한 설정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실제로 이 폴리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템플릿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폴리시, 이 디바이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템플릿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D-WAN에서는 이 템플릿 형식으로 장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카탈리스트 8K 장비에서 만약에 내가 방금 설정한 시큐리티 폴리시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에디트를 하신 다음에 방금 저희가 이 만든 폴리시를 선택하셔서 프로비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네. 여기에서 어디셔널 폴리시에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시큐리티 폴리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만드신 폴리시를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제 지금 만든 폴리시가 장비로 내려보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앙 집중식의 자동화된 보안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매니저 대시보드를 통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 지점에 대한 보안을 모두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닝을 완료를 하신 다음에 어떤 시큐리티 비헤이비어가 있는지 어떤 동작들이 발생했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활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에 있는 이 모니터 그리고 시큐리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대시보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설정한 폴리시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화벽 폴리시를 활용을 하고 선택하고 이제 장비로 프로비저닝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스펙트 그리고 드랍드 이런 수치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된 카운트가 얼마인지 아니면 인스펙트 된 카운트가 얼마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24시간 동안에 과거 24시간 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 구간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기간으로는 이 7일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방화벽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 또 탑 시그니처 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리가 히팅을 한 이 카운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세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도별로 아니면 카운트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URL 필터링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블록된 사이트 아니면은 허용된 사이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퍼센테이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별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앰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파일 레퓨테이션에 따라서 이런 카운트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다운받은 파일이 이제 어, 의심 가는 파일인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파일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 파일 분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형식으로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시큐리티 폴리시에 대한 이제 실제 이 운영 정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데모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먼저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이제 시스템 세팅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폴리시에서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에서 새로운 폴리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 바이버 폴리시, IPS 폴리시, 그리고 URL 필터링, 앰프 이 정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폴리시 서머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 폴리시에 대한 이름 그리고 디스크립션까지 넣은 다음에 장비 템플릿에서 선택하셔서 이제 어태치를 하시면은 모두 장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폴리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큐리티 폴리시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려는 기능들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급적인 이 시큐리티 기능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어드밴티지 그리고 프리미엄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IA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모든 지점 사이트는 이제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인터넷으로의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지점들에서 직접 인터넷을 방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DIA 기능 같은 경우에는 Centralized Data Policy를 통해서 이제 이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패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 자료들은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참고 자료에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TX 일정 그리고 다시 보기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스코 코리아 공식 유튜브 사이트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저희가 이번 달에는 SD-WAN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내일 시간에는 이 카탈리스트 센터 활용해서 일잘러 네트워크 운영자 되기라는 토픽으로 저희가 카탈리스트 어슈런스 관련된 토픽으로 특별 세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동호를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